자, 제가 어제 뉴핑에서 지금 대장동 관련 유동규, 김용 등에 대해서 재판이 있다. 근데 김용이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중에서 김용의 이 순회 사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김용이 받은 돈에 대한 대장동과 관련된 그걸 중간자 역할을 한 유동규와 나무, 김용 이 세 명에 대해 즉 공유한 사람, 전달한 사람, 받은 사람 재판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판사는 김용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정 구속을 시켰고 추징금 6억 7천만 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검찰은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그랬는데 법원은 6억 부분에서 유죄로 했고 또 2억 4,700만 원은 무죄로 했는데 그래서 2억 4,700 부분 무죄로 한 부분만 전달되지 않았고 6억 부분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이 높고 여러가지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김용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 없다라고 자 이건 불법 정치자금 부분이에요. 또 다른 김용의 죄인 뇌물과 관련해서는 1억 9천만 원을 수수했는데 그 중에 1억 2천만 원은 유동규 진술이 불명확하고 증거 부족이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고 봤지만은 7천만 원 부분은 유죄라고 했습니다. 정치자금 6억과 뇌물 7천만 원 합쳐서 6억 7천만 원을 유죄로 선고하고 김용에 있어서 벌금 7천만 원이 뇌물과 관련되어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안을 판결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재판이었는데 대장동 관련 여러 사건의 첫 1심 선고예요. 이 판결이 이재명의 대장동 배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즉 사법부가 이재명의 이 대장동 관련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시각에 관한 문제가 성립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사법부가 어제 김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김용씨,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되고 여기서 공사라는 건 성남 도계공입니다. 이후 이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 통로가 되었다. 지역 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기속이 되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용 등이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 선거일이라는 것은 이재명의 재선 직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관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형태까지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 대장동에서 해먹고 또 딴 데서 해먹고 위례에서 해먹고 대장동에 오고 이런 걸 지적한 거죠. 유동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으면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은 1년 이상 지난 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면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세밀하게 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낮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의 결과는요.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은 결국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을 향해서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건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는 지방자치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병폐라고 재판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성남시장으로서 이런 대장동 위례 같은 개발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이재명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하겠다라는 말이다. 이 판결은 지방 권력이 개발업자와 유착했다라는 검찰 논리를 인정한 것으로 이재명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어떤 재판들이 남아있냐? 크게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백현동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위정교사 재판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은 지금 매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유동규가 재판에서 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장동 김만배 남욱 일당과 그리고 김용 등과 관련되는 이 부패 네트워크, 즉 대장동 개발업자와 성남시 관계자들 간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한 유죄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재명 측이 받기로 했다라는 428억의 약정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야 한다. 자, 검찰은 아직까지도 이재명을 여러 건으로 기소하면서 이 문제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고 뺐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 저는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법부가 김용을 무죄로 선고했다면 대장동 의혹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부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의혹이 없는데 지금까지 없는 의혹을 가지고 저렇게 떠들었고 김만배나 남욱 일당이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성남시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한 것도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용이 유죄일 거고 이제 정진상이나 나머지 사람들도 유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몸통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에게 428억을 주기로 했다. 실제로 이재명이 자기 측근인 김용이나 정진상이 대장동 3인방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등과 어울려서 다니는 부분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재명이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면서 김용, 정진상 등에게 대장동 일당을 다루게 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이 김만배 일당이 얼마나 많은 걸 벌어먹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자신은 무엇 때문에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벌어먹도록 하였는가? 거기는 이재명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이익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측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428억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전부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 부분 반드시 기소해야지. 그걸 기소하지 않으면요 이 재판도 여건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
다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